오산 세교 2지구 우미린 14블록 사전청약 모집 공고 및 오산시 아파트 분석. 안녕하세요. 전조 베테랑 부동산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1순위 사전청약이 있는 오산 세교 2지구 우미린 A14블록 아파트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추정 분양가, 그 다음에 오산시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제 분양 일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입주자 모집 공고 살펴보고, 세 번째 사전 청약에 대해서 Q&A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추정 분양 가격 비교, 실거래가와 선 분양 단지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로 오산시 아파트 매매 분석, 건수라든지 최고가, 월 평균 매매 가격 이런 거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단지 배치도 및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미린 사전청약하는 사업 계획을 한번 살펴보면 사업명은 오산 세교 2지구 우미린이고요. 위치는 오산 세교 2지구 A14블럭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규모는 총 1544세대, 이 중에서 1319세대가 사전 분양할 예정이고요. 시공은 우미개발에서 하고요. 사전 청약 일정을 보면 그 특별 공급이 12월 13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1순위 청약이 12월 14일, 2순위 청약이 12월 15일, 당첨자 발표는 12월 22일에 있겠습니다.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한번 살펴보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1월 30일입니다. 이것은 11월 30일은 청약 자격 조건의 판단 기준일이고요. 본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 및 거주 의무 기간은 본 청약 분양가 심의 후 결정되어 안내 예정이 오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거주 의무 기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산시는 비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본 아파트는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외되며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겠고요. 신청 자격은 오산시, 수도권, 경기도, 인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청약 가능하고,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30%,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을 20% 우선 공급할 예정이고, 수도권은 5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은 해당 순위의 요건에 충족했다 손치더라도 해당 건설주택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이게 12월 22일 날 발표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인 1건만 신청해야 된다. 특별 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한다.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라든지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가점대로 당첨되신 분은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 과거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추첨제로 청약 접수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기 과열 지역 및 청약 과열 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추천 방법은 입주자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천 대상자 수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데, 추천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75%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한테 공급을 하고, 나머지 25% 주택에 대해서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요런 자, 특히 1주택을 처분 조건으로 승낙한 자에 한해서 25%를 공급을 하고요. 그래도 남은 주택은 1순위 해당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라든지 양수 팔거나 사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알선해서도 안 된다. 그 상속 같은 경우는 제외. 나머지 양도 양수는 절대 불가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라든지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 정의를 보면 세대란 어떤 각 항목에 구성된 집단인데 어떤 집단이냐? 주택 공급 신청자,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속, 공급 신청자의 직계 비속, 공급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세대 구성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정의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 그다음에 요즘 이제 분양권 및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어떤 때 보냐? 2018년도 12월 11일 이후에 승인된 분양권을 받았을 때는 공급 계약 체결일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분양권 매수, 중간에 매수한 분도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매수하신 분들은 매매대금 완납일을 주택 소유로 보겠습니다. 특별공급에서 신청 자격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청약통장은 다 필요합니다. 근데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만 되면 되고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는 24개월 이상, 24개월 이상 그리고 이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오산시 같은 경우 지금 분양하는 게 다 8, 5 타입 이하이기 때문에 200만 원 예치금이 200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 공급 같은 거 1순위 자격도 24개월 이상, 예치금 200만 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 있고요. 근데 특별공급의 아까 세대주 요건은 노부모라든지 생애 최초는 세대주가 되겠고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순위에서도 일반 공급에서 세대주 요건은 필요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사전 청약 Q&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뭐 주택을 미리 공급하고 청약시장 과열 해소하고 뭐 주택시장 안정화하고 실수요자 분산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청약이란 본 청약에 우선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사전 청약 접수 방법은 우리 청약홈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제 취약계층만 이제 이렇게 뭐 은행이라든지 사업 주체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사전 청약 자격 요건 및 판단 기준 시점은 우리 청약자금 판단 기준은 사전 당첨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아까 11월 30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이게 뭐 그 전에 안 됐다 손치더라도 본 청약일까지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본 청약 입주일 모집 공고일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거.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이라든지 민간 사전 청약을 동시에 여러 개 신청 가능한 거예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것은 모두 불가능하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12월 22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데는 여러 개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어디서 선정하나요? 그 동호수 결과는 나오나요? 이게 사전 당첨자 선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동호수 배정은 향후 본 청약 담당 당첨자 발표일에 같이 하겠습니다.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본 청약 전까지 다른 주택 청약할 수 있는지 동일한 통장으로서는 사전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민간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동일한 통장으로는 다른 사전 청약이라든지 일반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것. 혹시라도 이제 사전 당첨자 지위를 포기하면 해당 통장으로 다른 것을 청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공공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민간 사전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는 다른 주택에 대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없는데 공공으로 사전 청약에 당첨된 분은 일반 분양주택에 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은 어떻게 되는?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전매 제한은 적용을 받게 된다. 아까 지금 우미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본 청약에서 전매 제한이라든지 거주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 정확히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전 청약 주택은 예비 입주자로 선정하나요? 예비 입주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사전 청약은. 그다음에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 체결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며 이때 별도 계약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 사전 청약 사전 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지금 현재 분양가격은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추정가격을 검증하고 적정성을 검증해서 이렇게 추정가격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추정 분양가격 때문에 얼마나 오를까요? 실제 분양가격은 본 청약 시점에서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건설사도 아직 정확히 실제적인 분양가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서 예측에 한계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사전 청약 시 소득 요건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 시 연봉 상승으로 소득 여건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것은 기준일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되면 나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청약 당첨 이후 세대 분리라든지 혼인 등으로 세대원이 변경된 경우 주택수 판정을 위한 세대원 기준은 본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세대 고정으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수를 판정한다. 그런 게 결론적으로 본 청약일까지 그런 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청약 당첨된 이후 상속 혼인 사유로 주택이 추가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 당첨 자격이 인정되는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의무 예외로 인정해서 가능한데 나머지 혼인이라든지 증여라든지 이렇게 주택이 추가가 되면 예외를 인정 안 해준다는 뜻이고요.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해당 지역 오산시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전 당첨자가 이후 계속 거주해서 1년 동안 오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됐는데 본청약 입주일 때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어떻게 되냐? 본청약 입주일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고 사전 청약 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사전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는 건데 본 청약시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을 할 수 없으며 근무, 생업, 취약 또는 질병 사유가 있다고 하여 다르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 거주 요건 1년을 안 지키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있는 것은 인정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전 청약 시 해외 거주하고 있어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초과에 해외 체류 중인 경우 청약이 제한된다는 거. 그다음에 사전 당첨자의 주인은 양도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것인데 사전 당첨자의 주인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불가. 다만 사전 당첨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우선 세계 2집의 오밀인 공급 및 추정 분양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급 위치는 오산시 오산 세교 2지구 A14블럭에 위치하고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3층에 지상 20층, 25층 총 1544대가 공급할 예정인데 사전 청약으로 1391세대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추정 본 청약 시기 본 청약은 2024년도 5월 있을 예정이고 입주 예정 시기는 25년도 2월로 잡혀 있습니다. 사전 청약이 1391세대, 그다음에 사전 청약 일반 공급 세대가 이렇게 되고요. 특별 공급이 864, 그다음에 일반 공급이 527. 추정 분양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참고로 아시고,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180만 원. 이게 확장비가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나중에. 7위 타입 같은 경우는 3억 6,850만 원. 84 타입은 4억 3,560만 원. 요렇게 나중에 확장비가 확정이 되면 요렇게 분양가는 조금 올라가겠습니다. 오산 세교 2지구 우미린 추정 분양 가격을 84 타입 기준으로 다른 먼저 분양한 곳과 오산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산 세교 우미린 같은 경우는 4억 3,560만 원, 즉 확장비가 미포함된 금액을 했을 때 오산 세교의 중흥 9블럭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10월 달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 가격에 여기는 확장비를 포함했는데 4억 984만 원. 그 다음에 오산 더샵. 더샵은 서동에 있는 것인데 한 4억 5,400만 원 정도 분양했고요. 오산 세교 호반 2블록에 들어가 있는 것은 4억 1,864만 원. 오산시 84 타입 평균이 21년도 지금 오늘 추출한 자료를 보면 평균이 3억 7,200이고요. 최고가는 7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21년도 오산시 84 타입을 보면 평균 매매 가격이 아까 3억 7,200만 원, 최고 매매가는 7억 6천, 더샵 오산 센트럴이 7억 6천만 원 기록했습니다. 오산 세교 5mm 84 타입 추정 분양 가격을 한 수준을 비교해 보면 기존에 분양했던 중흥 대비는 한 6.29% 상승했고요. 됩니다. 서동에 있는 더샵 분양가 대비는 한 95.9% 수준. 여기보다는 분양가가 좀 낮고 세교 호반 그 이블럭에 있는 호반 대비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추정 분양가하고 실거래가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84 타입 평균가 대비는 한 17.1% 정도 상승한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 매매가 대비는 한 57.3% 수준, 요 정도 선에서 추정 분양가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산시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산시 아파트 2020년도는 월 평균 한 509건 정도 거래가 됐고, 이것은 타입 구분 없이 전체 거래량에 대해서 오늘 추출한 자료입니다. 21년도에는 한 309건.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좀 하반기 들어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년도 월평균 509건에서 21년도 월평균 309건, 한 39.3%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84 타입 월별 최고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20년도에는 12월 달에 6억 6천을 기록했고 21년도에는 7억 6천을 기록했습니다. 이 거래량도 같이 제가 표기해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가격은 뭐 이때 21년도 5월 달에 찍은 이후 그 완만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20년 최고 6억 6천 대비 21년도 7억 6천, 한 15.1%가 최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오산시 아파트 월별 평균 매매 가격은 84 타입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20년도에는 3억 2천 정도, 21년도 이렇게 보시면 21년도에는 평균 한 3억 7,200, 20년도 평균이 2억 7천
178만 원. 이게 전년 대비 한 36.8%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지만 그 월 평균 매매 가격은 우상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뭐냐, 거래 건수는 줄고 있지만 거래가 되면 신고가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0월달 이후, 지금 10월달 이후 이렇게 지금 월 평균 매매 가격이 약간 하락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매우 감소하면서 가격이 약간 조정받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산 세교 2지구 우밀인 단지 배치도 및 타입별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입지 환경을 보면 뭐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 2블럭에 끝트리 정도의 우밀인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우밀인 단지 옆에 초등학교라든지 고등학교 계획 부지가 어, 돼 있고요. 이게 단지와 인접한 초등학교 계획 부지가 있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치적으로는 뭐 중소형 위주로 1444세대 대규모 단지 프리미엄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교통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순환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단지 배치도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게 정남향 방향이고요. 대부분 이제 정남향이 아니라 보통 남서양, 그다음에 남동양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 남동, 남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브 A 타입 같은 경우는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방이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브 A 타입 같은 경우는 남서양 방향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브 B타입도 포베이 구조 방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도 보통 남서양 배치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오브 C타입도 포베이 구조로 되어 있으면 방이 3개, 이렇게 3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여기 꺾이는 부분에 배치가 거의 돼 있습니다. 오브 D타입도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방은 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브 D타입은 요런, 이쪽,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7위 타입도 4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방 3개로 되어 있고, 이제 오브 타입과 큰 변동은 없고 크기만 그렇게 됐다는 건 이것은 뭐 남동향으로 배치가 좀 돼 있네. 남동향으로 배치가 좀 돼 있고 그다음에 84 타입도 포베이 구조 방 3개 이런 구조로 배치가 돼 있고 여기도 남동향으로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남동향으로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 베테랑 공인중개사고요. 전주 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